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해 충남에는 184개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이뤄져 오후 8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달래와 냉이가 비빔밥과 죽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됩니다.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페이스북을 통해 민원 접수를 시작한 온통 서산이 누적 민원 400여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슈피플에서 운영 현황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해 충남에선 184개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고 당선자 윤곽은 오후 8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투표소. 투표 사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규정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곳을 포함해 충남 184곳 등 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읍면동마다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 관할 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라면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반 공직선거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 1시간 일찍 마감됩니다. 투표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후 자신에게 해당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하면 됩니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투표는 끝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진시 관내 14개 읍면동마다 각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선거권자인 조합원께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진시 관내 어디든지 가까운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드립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개표 작업에 돌입합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고 각 후보자가 선임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오후 8시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당진은 오후 9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늦어도 자정 전에는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개표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지역 조합장 선거인은 총 25만여 명. 지난 1회 투표율 80.6%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조합장으로 선출될 156명은 누가 될지 모두 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달래와 냉이가 비빔밥과 죽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됩니다.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알싸한 달래와 꼬막 무침이 만나 맛깔나는 비빔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강된장에도 향긋한 달래가 듬뿍 들어가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서산에서 나는 달래를 활용한 제철 음식들로 요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입니다. 강된장이나 꼬막 비빔밥 그런 데 넣으면 손님들이 너무 맛있고 향이 좋아서 건강식에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들 드리거든요. 그런데 서산 달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국 1,700여 개의 한식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달 서산 달래 비빔밥과 냉이죽 등 신메뉴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납품된 달래와 냉이는 약 2톤으로 지자체와 기업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농가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거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식품회사 그리고 대도시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달래는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돼 그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서산 냉이 역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돼 역사성과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처럼 농가와 지자체,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홍성에서는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나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방선웅 기자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자욱합니다.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12일 새벽 1시 40분경 당진시 신평면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축사 3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홍성군 홍성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4.5톤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11일 오후 10시경입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이 불에 타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 부근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운전석 차문이 완전히 떨어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청양군 청양읍의 한 교차로에서 액상비료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오후 6시 7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46살 운전자가 청양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방선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여파에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어딜 가나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됐고 동네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걷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를 끼지 않는 날이 이제 드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매일 운동하러 나오면서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볕에도 학교 운동장은 하루 종일 텅 비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미세먼지 경보령에 야외 활동은 아이들에게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먼저 체크하고 마스크 챙기고요. 그런 날은 그냥 야외 활동 전혀 없이 바로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호흡기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도 좀 많이 나고 목이 1차적으로 조금 너무 따갑고 코도 조금 따갑고 해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시고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봄철 불청객, 황사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의 불편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방선웅 기자 연결합니다. 방 기자, 입장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성일종 어기고 홍문표 의원 등 충남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전개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도 관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에서 소외됐고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마저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 자리였는데요. 입장문 발표와 도정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신청이 완료가 됐는데요. 충남에서도 4개 시군이 신청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모두 29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충남에서만 당진과 서산, 청양군과 천안시 등 4개 시군이 신청했고 창원시 등 경남 3곳, 경북 4곳, 부산과 충북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심사를 거쳐 접수된 것입니다. 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 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 사업의 목적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계획인데요. 심사를 거쳐 선도 사업으로 모두 8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정부는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충남도 내 지자체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산시가 SNS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 미디어팀 한기옥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온통서산 페이지가 개설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온통서산은 전국에서 최초로 페이스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로 지난 9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40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현재 약 9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평균 처리율이 한 이틀을 넘지 않아서 시민분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정부 관계자로부터 서산시의 온통서산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통서산은 6개월간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교통표지판 교체나 로드킬, 보안 등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은 며칠 걸리더라도 처리가 되는데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보일러에 참새가 들어와서 새를 빼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웃 간의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나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 이송해야 되는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해결은 못하지만 관련 기관 안내 등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보자가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는데요. 제보자는 서산시장님이셨는데요. 네. 비 오는 날 도로 물고임 현상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담당 부서에 지시를 안 하고 온통서산을 제보를 하셨던 겁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민원을 시장이 지시한 것과 똑같이 대하고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온통서산을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온통서산은 모든 민원을 시장이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직접 제보를 하셨다니까 조금은 좀 특이하고 좀 웃음이 좀 나는데 이렇게 민원이 좀 접수가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기존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시민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온통서산 담당자가 담당 부서를 찾아서 민원을 전달하고 처리 계획과 결과를 메시지를 통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존 민원 처리 방식과 달라진 점이라면 페이스북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담당 부서를 몰라도 쉽게 접수하고 공문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보다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시청 내부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메시지 한 번에 접수부터 해결 결과 통보까지 빠르게 처리되다 보니까 좀 신기해하시기도 하시고요. 운통사산 덕에 서산이 변한다, 작은 의견에 귀 기울여줘서 고맙다 등 좀 과분한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부적으로는 이제 민원이 늘어서 직원들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시민분들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운통사산 민원이라면 좀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이제 협업 포인트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 협업에 좀 적극적인 직원에게 협업 포인트를 제공을 하면 연말에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운통사산 업무의 효율성하고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만큼 서산시는 앞으로도 이제 운통서산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시민과의 관심사에 늘 귀 기울인 소통하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것보다는 좀 진심이 느껴지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운통서산 페이스북 팔로우 안 하신 분 계시면 페이스북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미디어팀 한기옥 주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착한 가격 업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혜택은 없는데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 유지비 상승의 여파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 버티고 있는 곳도 폐업과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물가 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면 시와 구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대부분의 착한 가격 업소는 박리담회로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영세업체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로 경영 상황을 유지하기 힘든 착한 가격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착한 가격 간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가격 인상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어려운 경기 탓에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절반가량 줄였다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매달 적자가 나는 데다 재료값마저 크게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가게의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혜택은 전혀 돌아가지 않아 착한 가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7년째 동결된 가격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종량제 봉투조차 지원받지 못하는데 인증을 반납하고 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무한정보신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10개 조합의 본선 대진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이전 선거보다 약간 낮아진 2.7대 1로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오가농협 한광진 조합장을 제외한 현직 9명이 모두 출마했으며 전체의 85%가 이사 또는 감사 등 조합 임직원 출신입니다. 예산농협과 예산군 산림조합은 현직 지종진, 이문규 조합장만 단독 후보로 나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산림조합은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꾸려 치르는 대의원 간선제인데요. 선거일에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된 임 조합장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임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 공약 사업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를 믿어주신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온라인 공동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동교육의 경우 공간에 제약이 없어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교육청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공동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학생들이 책상을 옮기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룹 토의가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올해 예산 덕산구와 공주 한일고에 온라인 공동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4교시와 화요일 3, 4교시에 이뤄지며 학생들은 수업 시작 10분 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교사와 실시간으로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은 지역 여건상 일부 시구는 농어촌이 많고 학교 간 거리도 상당해 도내 모든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정규 시간에 편성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정규 시간 편성이 한계점을 타개함으로써 고교 학점제 도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양 지사는 충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 맞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현대제철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달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추진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에 쓰일 큰 줄 제작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큰 줄 제작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매일 40여 명이 집단 4만 단으로 직경 5cm, 길이 110m의 소줄 420가닥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4일에는 소줄 70가닥을 엮어 중줄 6개를 만드는 등 큰 줄 제작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존회는 14일과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는 큰 줄 제작의 모든 과정을 관광객 공개 체험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1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1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50만 5천 원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9만 9천 원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방한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과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내용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급식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농산물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역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가 혁신도시 지정 등을 결의했습니다. 충남 126개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는 12일 도청 대회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앞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주문하며 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충남의 경우 행복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종시와 분리돼 인구와 경제, 재정적 측면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털을 잡고 있고 노후 발전소가 많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즉각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와 교육청 예산 편성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를 실시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 참여 예산제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학생회에서 이를 1차로 심사하고 이후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학교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요즘 태안 곰섬과 마건포항에선 실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실치는 태안의 대표 봄철 계절 음식으로 매년 이맘때면 실치회를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치는 그물에 걸리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어장에서 가까운 항구 일대가 아니면 회로 맛보기 힘들며 뼈가 굵어지기 전인 4월 중순까지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진시 순성면 이웃사랑 나눔회 회원 20여 명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노후주택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순성면 이웃사랑 나눔회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활동을 시작한 2006년부터 13년간 60여 건의 크고 작은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복지하 장수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복지하 장수교실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1:1 맞춤형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강 기능 검사와 입체조 운동 교육, 구강 케어 용품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구강 관련 건강보험 혜택도 안내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이 27일부터 올해 첫 올빼미 공예교실을 운영합니다. 올빼미 공예교실은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야간에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논이를 이용한 비누와 바디 클렌저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 주민은 14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나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봄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 대청소를 추진합니다. 국토 대청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내 전역을 돌며 겨울 동안 도로변, 골목길, 공원, 취약지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집중 청소하는 활동입니다. 서산시는 이 기간 시민들과 함께 자율적인 청소 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3일 오후 2시 본 IF 본사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소비 촉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3일 오후 2시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에서 열리는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3일 오전 10시 천안시청에서 열리는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13일 오후 5시 대회실에서 열리는 예산군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근 청양군수는 13일 오후 2시 청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방문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에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서산이 영하 3도, 홍성과 예산이 영하 2도, 당진이 영하 1도, 태안이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7도, 당진과 서산, 예산, 청양이 8도, 홍성이 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후에 외출하기 좋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